네, 문재인 전 대표 오늘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신년 인사겠죠. 글쎄요, 지금은 탈출구가 필요한 때인가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개헌을 막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과연 무엇이 논란의 시작인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장 차장. 네. 오늘 문재인 대표가 기자실 찾았는데 어떻습니까? 더러 있었던 일인가요? 글쎄요, 이 대선 주자로서 기자실을 찾는 것은 좀 드문 일이고요. 아마 이제 어제 발표된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뭔가 좀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 언론에게 이 자신의 어떤 그 뜻을 밝히기 위해서 이 기자실을 방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여러 곳에선 지금 이제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모습 같습니다만 1위를 견제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장면이 계속 보였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비박과 함께 연대한다라는 부분은 호남민심하고는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 전 대표는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흑백 논리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야당 버전 친박을 보는 듯해서 마음이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국면 대선에 국민의당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내년부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국민은 패권 세력이 당을 장악하고 주하면서 세력이 떨어져 나가도록 지금도 야권 정세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가 90년 야당 전통을 흐려놓고 있다. 네, 대대로 1위 주자 늘 이제 맞으면서도 1위를 쭉 끌고 오는 그런 모습 많았거든요. 과거 수십 년의 선거가 계속 그랬는데 서영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부동의 1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 대선 주자 그 급들이 모두 다 함께 그 반문재인 연대를 공동 전선을 펴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특히 신년 여론조사에서 한 개 언론사를 제외하고 모든 언론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다 보니까 그 반문재인 연대 전선이 개헌이라던가 여러 타의 매개를 통해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 얘기 들으면 또 역시 문재인 대표 싫어할 것 같은데 뉴 DJP 연합이란 말을 했어요. 우리의 호남 중심의 국민의당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과 함께 충청권과 손잡겠다. 그러니까 이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의당 이 당대표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호남이다 보니까 이 충청 출신 반기문 전 총장과 손을 잡아서 뉴 DJP 연합을 하겠다. 그런데 이 TK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개혁 보수신당과는 정체성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일정 정도 선을 그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당 제3당인 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지면서 초당 정치를 좀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어쨌건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1등 주자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바뀌는 게 제일 싫겠죠. 이대로 갔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 단독 보도한 그 내용, 그 보고서 때문에 야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일단 그 보고서가 이건데요. 이걸 가져오셨군요. 이 개헌 검토 프로젝트 제1편 정치 전략 보고서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총 30페이지 분량입니다. 그 민주연구원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그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부설 그 정책연구소에서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제1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2편이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월 말에는 이 개헌의 그 쟁점 보고서를 펴내겠다라고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요. 이 보고서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면 문재인과 비문재인 이렇게 지금 양분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당으로 보면 민주당의 싱크탱크라고 한다면 이 당의 전체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당내에 친문이 있고 비문이 있다. 이렇게 지금 당내 사정을 둘로 갈라놓고 지금 이 보고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당내 인사들이 도대체 이것은 이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보고서냐 아니면 문재인 진영을 또는 문재인 후보를 위한 보고서냐 이런 이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공식 연구원에서 낸 보고서인데 제3지대에서 안철수 반기문이 만나면 자 문재인 빼고 다 모여라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 큰 위협이 될 거다 얘기하거든요.
뭐 이런 걱정 뭐 당연히 하겠죠. 네, 그렇죠. 네. 저것이 일멸의 진실인 것이죠. 네.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게 네. 개헌을 매개로 개헌을 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문재인 진영을 형성하고 네. 개헌을 반대하는 문재인 대표가 고립되는 것들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친문 진영에선 가장 두려워한다고 할 수 네. 있는데요. 아마 그 논리 자체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 보고서 가장 더 큰 문제는 네. 저런 본질적인 문제를 잘 지적하는 건 맞는데 그 내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이렇게 대처하자라고 하면서 네. 개헌특위 내에서 문재인 대표가 선호하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는 의원 수를 넓히고 그리고 순수 내각제라던가 이런 개헌에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을 소수파로 해서 네. 개헌의 논리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끔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대안을 만든 것 때문에 이것이 문재인 전 대표만을 위한 그 보고서가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대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비문 진영 내에서는 마치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주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헌 얘기를 꺼내면 개헌 뭐 지금 당장 이런 시기가 뭐가 중요하냐. 촛불 민심의 요구를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좀 돌리자. 이런 내용이 하나 담겨 있고 그다음에 개헌은 좀 바뀌었네요. 개헌은 좀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일부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면요. 네. 개헌 시기 관련해서 빠른 개헌론에 대해서는 오류를 네. 지적하고 당의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이 야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보고서 봤거든요. 지금 구자홍 차장 갖고 나오신 보고서 첫 표지에 보면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당의 공식 연구원의 공식적인 자료이긴 합니다만 맨 앞에 이 내용은 그 보고서를 쓴 연구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영호 소장님, 이런 거는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원래 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연구원이 작성한 자료를 연구원 내에서 그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을 해서 지도부에 보고하는 경우가 있고 네. 개인 연구위원회 그 보고서를 그 참고용으로 그 회람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아마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것은 친문 진영의 특정인 친문 인사만 본 게 아니라 네. 당내 대선 주자 모두에게 회람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용희 그 원장의 성향상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사회정책 수석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아닙니다만 지난해 그 보건복지통으로서 이분의 그 양식과 그 덕망을 볼 때 특정 주자에게 유리하게 할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정책연구원의 그 원장이 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보고서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그 당내의 그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하니까요. 네. 이 보고서를 만들 때 보다 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보고서가 돼야 될 거고 연구원 개인의 의견을 이렇게 내기보다는 이것이 지도부와 충분히 교감된 속에서 공식적인 보고서가 채택되었다라는 게 더 좋았지 않았나라는 따라서 당분간 현재 당 지도부 내에서 앞으로 경선을 앞두고 룰을 만들 네. 논의들이 산적한데 문재인 대표에게 유리한 편파적인 그 당 지도부다라고 하는 논란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을 단초를 제공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문재인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대선 전에는 개헌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 보고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듣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개헌 논의를 하게 되거나 또는 다음 대선 때 가서 후보들이 이제 개헌에 관한 공약들을 하게 될 때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의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 목차를 보면은요, 네. 이게 상당히 많은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개헌 논의가 왜 그 제기가 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심과 이 개헌의 상관관계가 어떤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개헌 논의가 어떻고 2017년 대선과 제3지대론 그리고 개헌의 연관성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자세하게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3지대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3지대론이 확산됐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전략적으로 지금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당 다른 주자들은 뭐 난리가 났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가 보고된 이후에 네. 마침 국회에서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이 이 국회에 와서 한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들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이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 그 후보에 대해서 약간 그 견제하고
뭐랄까 이게 뜻을 같이 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이제 촛불을 당 내에서 들어야 되는 때가 온 것 아니냐라는 박영진 의원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비판이 컸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어떻게 봉합이 될지. 어쨌건 힘을 갖고 있는 쪽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보고서를 낸 것 관련해서 딸려가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내에서 저항을 할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정초부터 큰 균열점이 보이는 인상을 받았습니다.